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더 독이라는 단편 영화예요. 영화의 시작은 더 클레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병원에 달린 악플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요. 되게 현실성 있는 악플 내용들이에요. 불안해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는 진료 케이스들이 안락사를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하게 안 좋은 상태의 고양이가 와서 아예 사망 이제 선고를 한다든가, 수의사로서 사실 되게 힘든 진료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죠. 클레어의 얼굴에는 큰 감정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부녀가 자기의 반려견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면서 슬퍼하는데도 그저 지쳐있는 표정으로 시종일관하고 있고, 인턴 수의사한테도 대수롭지 않게 너도 적응할 거야 그러고 자리를 떠나죠. 인턴 수의사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호자한테 표현해야 될지 뭔가 고민을 하는데, 클레어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고민조차 하지를 않을 만큼 지친 상태예요. 이미 번아웃이 온 거죠. 근데 수의사들이 사실 안락사를 할 때 쓰는 약물이 위험한 약물이죠. 클레어도 그 약물을 손에 쥐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잠깐 나와요. 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정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노령의 기운이 없는 한 강아지가 나타나서 클레어한테 말을 걸어요. Put me down. Can't sleep. Can't feel. Can't love. This isn't happening. Claire, it's time for us to go. 클레어는 감정이 폭발을 하게 돼요. 알겠다, 함께 가자. 준비를 하게 되죠. 쓰러졌던 것 같아요. 고된 노동 때문에.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꾸었던 꿈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꿈에서 이제 깨어났을 때 옆에서 직장 동료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 곁에 있다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게 돼요. 영화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수의사들의 유독 높은 자살률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주변 동료들이 손을 내밀고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수의사들의 자살률이 사실 되게 높대요. 3배에서 4배까지도 일반인에 비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 같은 게 딱 있거든요. 이런 점이 불편할 거야, 이 아이는 이런 게 아플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처치를 하는데 그 처치 결정을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서 이 아이의 어떤 치료 결정을 해야 되고 안락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는 당사자가 그 어떤 평가도 해주지를 않잖아요. 제 손으로 받았던 아이가, 애가 막 커나가면서 중성화도 하고 설사, 구토, 피부병 이런 것들 막 관리하면서 보호자분이랑도 정이 들고 아이랑도 정이 들고 했는데,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보호자분보다는 물론 덜하긴 하겠지만 수의사도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끼거든요. 어떤 의학적인 판단을 저희가 계속 내리는데 그 의학적인 판단이 과연 이게 최선인 건지, 개인적인 판단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병원에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이유가 한 2-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관절 탈구거든요. 강아지 고관절이 빠지면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대퇴골두 절단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서 치료를 하자라고 제안을 보통들은 하세요. 아주 극히 소수의 병원에서는 이제 인공관절을 하자고 하는 곳도 있어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납 치료를 보통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환납 치료를 왜 다른 데서는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실패 확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납 치료를 해놓고 애가 만약 재탈구가 됐을 때 결국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납을 하는 이유가, 환납이 돼서 유지만 되면 그 어떤 수술한 애들보다 예후가 좋거든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도 환납해서 자기 관절 쓰는 것보다 예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 황태 수의사 저거 나쁘네, 어차피 수술할 거면서 괜히 애 고생시키고 보호자 더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비용 더 쓰게 하고 과잉진료한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어떤 보호자는 저거 다른 수의사 저거 나쁘네, 이거 황 수의사는 환납으로 이렇게 해서 고치는데 환납해보지도 않고 당장 수술부터 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나쁘네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옳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수의사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거고. 컴플레인 한번 받아보면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누가 리뷰를 막 달았어요. 악성 리뷰를 달았어. 그래서 뭐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죠. 심지어 그게 진짜 심해서 병원이 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매출 떨어지는 거는 사실 뭐 그럴 수 있어요.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그 댓글이 또 다른 댓글들을 막 불러와요. 제가 다니던 다른 병원에 이 병원에 와본 적도 없는 보호자가 다른 곳에서 이 병원 욕을 하고 다니는 걸 제가 한번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파급력이 다르대잖아요.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은 파급력이 서로 다르고 전파 속도도 서로 달라서 엄청 사람 피말리게 해요.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톱도 안 잘라서 막 발톱이 이제 길다 발가락이 틀어졌다든가 발가락 패드에 찔려서 피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 이런 애들이 있다든가 털이 너무 이제 자랐는데 미용이 제대로 안 되고 목욕을 제대로 안 시켜줘서 피부병이 너무 심하고 여기가 털이 다 짓무르고 털이 엉키니까 만지면 아파하고 그러니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막 이런 아이들은 본 적이 있어요. 불쌍하죠. 근데 이게 다 그 상황에 참 제가 뭔가 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학대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에는 신고 시스템들이 있고 그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쫙 있지만 반려동물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그 뒤처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게 아마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처벌 수위를 좀 높여놓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이 감독님 영화 다른 걸 또 좀 봤어요. 더 고스트 기어라는 영화였는데 확실히 되게 짧은 영화들이라 정말 그냥 잠깐 짬내서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잠깐 짬내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더 고스트 기어도 재밌어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많이 하고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좀 이렇게 조절해 볼까요? 이걸 저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보호자도 스트레스가 좀 줄고 수의사도 스트레스가 줄고 둘이 해피하면 분명히 반려동물에게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